자,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따라갈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 아니 근데 아빠 그 일본 신축 맨션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억 정도 한다고 평균, 했잖아. 평균 도쿄 10억 정도 신축 하라고 아파트.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보다 좀 저렴한 건데 저금리에 이 정도면 그냥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 들 수는 있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 집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긴 했지.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될 그런 것도 있어. 조심해야 된다. 일단 일본 집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오르지 않아. 우리는 뭐 최근에도 2015년에서 2021년까지 2배가 올랐잖아. 근데 일본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뭐 2배, 3배가 오르는 시대도 아니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도쿄가 서울 몇 배 같아? 우리 경기도 많을걸?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인구도 우리가 5천만? 일본이 1억 2,500만 넘을걸?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도쿄에도 중심부는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도쿄 안에서도 뭐 산지나 외곽 지역들은 뭐 저렴한 집들도 있어서 편차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오르진 않는다. 그리고 그 수익률로 보면 일본은 이제 주로 투자할 때 이렇게 몇 배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좀 많이 하지. 그 수익률은 우리보다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우리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 우리는 뭐 30년 되면 부셔버리고 재건축 재개발해서 막 짓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재건축 재개발은 하지 않는다. 아빠 그때 물어봤잖아. 일본 법인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은 그런 도정법은 없고 그냥 물건이 5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선해서 사용하고 그래도 진짜 안전에 문제가 되면 부수고 멸실하고 새로 짓는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개념 자체는 좀 틀리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렇다 안 오르는 건 아니야. 물가 정도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물론 도쿄나 또 오사카 뭐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오르긴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다이내믹하게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 신축 평균이 뭐 10억 원 정도라고 해서 평균이 10억이지. 좋은 데는 더 비싸고. 우리도 민지도 학교 다닐 때 평균 점수 뭐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민지 점수가 80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10억이라고 해서 뭐든 가서 10억 있으니까 집 살래요. 안 그렇다는 거지. 일본 도쿄 가면 뭐 원룸 같은 것도 5억, 6억씩 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처럼 생각하면 되지. 서울 평균 집값이 11억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데는 30억, 안 좋은 데는 10억 이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편차는 있다. 그래서 너무 집값 저렴하다는데 꽂히면 안 된다. 그럼 대출 금리는 어떻게 돼? 일본은 지금 저금리지. 아직도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 받으면 한 1.5에서 2% 정도.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가면 신용 괜찮은 사람들 담보대출 받으면 3.5에서 한 4% 정도, 4%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1.5에서 2%니까 상당히 저렴하지.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가가지고 저 기능만인데요. 일본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요. 1.5% 저리 대출 좀 해주세요.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왜 안 해줄까?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은 자국민들한테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 여행을 할 때도 호텔 같은 거 있잖아. 쿠폰 준다니까. 자국민들한테는. 50% 쿠폰 주는데 관광객들한테는 주지 않아. 아빠 그때 2년 전 일본 갔을 때도 예약을 했는데 잘못 예약해가지고 일본 내국인으로 예약을 한 거야. 엄청 저렴하더라고. 예약하고 나니까 이게 한국인이 안 되는 그거더라고. 그래서 다시 했지. 2배 주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민들한테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 그래서 자국민들한테는 저리 대출을 잘 해주는데 우리 같은 한국인, 외국인이 가면 대출 안 해준다. 한마디로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도 백방 알아봤는데 그나마 굳이 받으려고 한다면 신한은행이 일본 자금이 있잖아. 일본하고 좀 밀접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재팬 가면은 좀 빌릴 수는 있다라고는 하더라고. 근데 금리가 아마 이렇게 저금리로는 좀 못 빌릴 것 같고 이름도 아빠 이름으로는 못 사. 그러면은 누구 이름을 사? 법인을 만들어야 돼. 아 진짜? 일본에서. 복잡하네. 복잡해.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그러니까 법인도 하나의 개별적 주체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법인 대표는 될 수 있어도 아빠 이름 개인으로는 못 사고 법인으로 만들고 대출도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한국도 쉽지 않다. 한국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만만하지 않고 그럼 중국인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냥
현금 들고 와서 산다 그러더라고. 아, 걔들은. 중국인들? 와. 현금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잖아. 그 사람도 그냥 현금 들고 와서 사버렸잖아. 아, 근데 세금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2주택 이상이면 세금 많이 떼잖아. 규제 지역은 그렇지. 일본은 이런 거 없다. 그러면? 왜냐면 자 규제라는 건 집값이 올라야 규제를 하잖아. 일본은 집값이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는데 무슨 규제가 있겠냐고. 일본 또 집값이 2배, 3배 되면 규제를 하겠지? 근데 지금은 규제는 없다. 근데 비슷한 건 있어. 우리는 집 살 때 뭔데? 취득세. 그렇지.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뭐 재산세나 종부세. 팔 때는 양도세. 일본도 세금이 비슷한데 일단 취득세가 있어. 3%. 3%? 주택이 아니면 4%. 근데 우리는 주택은 1에서 3%고 주택 아닌 것들은 4%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비슷하지. 일단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에 등록세가 하나 더 들어가. 일본. 등록세? 2%. 공시가격에. 시가는 아니고 공시가격에. 우리는 시가에 뭐 1에서 주택 같은 경우 3%인데 일본은 3%, 주택은 3%, 등록세 2%. 공시가격이니까 뭐 우리하고는 비슷할 것 같고 일본도 재산세가 있긴 해. 고정자산세라고 있는데 자산 가치의 1.4%. 우리보다는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있고 이제 양도세. 양도세 있는데 우리나라 양도세는 어때? 뭐 중과세도 있고 또 누진 세율을 구간해가지고 뭐 복잡하잖아. 그치? 뭐 1,200만 원 이하는 6%, 4,800만 원, 1,200에서 4,800만 원 사이에는 뭐 15%, 뭐 24%, 8,800만 원 이하는 24% 구간별로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5년 초과 보유하면 소득세 5%, 주민세 5%에서 20%. 20%가 적용이 되고 단기가 5년 이내 단기가 20%, 5년 초과 장기는 39% 적용이 되지. 그럼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득이긴 하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긴 하지. 이득인데 우리보다는 좀 심플하다. 근데 우리나라 중과세 그런 건 없어 그러면? 없다. 없어? 규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도 강남 3구, 용산구 아니면 중과세 적용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중과세는 일본은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자, 일본에 법인으로 만들어서 샀는데 올랐어. 10억 올랐어. 그럼 일본에서 이제 양도세를 냈잖아. 뭐 39%를 내든 20%를 내든 내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낼까 안 낼까? 세금 내지 않나?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이중 방지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냈는데 이제 중과세 같은 건 적용 안 되고 한국에서 만약에 양도 차익이 이 정도 발생해서 내는 금액하고 일본에서 내는 금액을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내는 금액이 크면은 그냥 패스. 근데 일본에서 낸 것보다 한국에 낼 게 더 많으면 그 차익만큼은 내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중 방지 협약이 돼 있으니까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일본에서 내면 어느 정도는 그냥 패스가 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개 수수료 내잖아. 중개보수. 중개보수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지. 뭐 0.9% 이내다. 고가 주택들은 고가 주택 아니면은 뭐 0.5%, 0.4% 복잡한데 우리는 비싸다고 난리잖아. 0.9%도 아까워. 그런데 일본은 몇 퍼센트인 줄 알아? 몇 퍼인데? 3%. 3퍼? 10억짜리면 얼마? 3%면 3억? 3천만 원이지. 3천만 원? 근데 양쪽에 받으니까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중개하는 입장에서만 좋네. 개꿀이지. 아니 우리는 0.9%도 못 받지. 빌딩 같은 거 팔아야 0.9%라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보다는 높다. 근데 미국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 미국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미국은 최대 6%까지. 최대 6%. 근데 미국은 한쪽에만 받는데 매도인한테.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비슷한데. 아니 근데 요즘 전세 사기랑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잖아. 근데 일본은 그렇죠. 그런 거 없어? 일본이라고도 뭐 사기가 없을 수는 없겠지. 일본도 사기는 있는데 우리하고 좀 개념은 좀 다른 것 같긴 해. 투명 지수도 우리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고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100% 정직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썼어. 근데 이대로 이행 안 할 수 있잖아. 속이고. 그런 거 있잖아. 일본은 그렇지는 않더라고. 계약서대로 해야 돼. 그럼. 계약서대로 해야 돼. 속이려면 다른 방법으로 속여야 되고. 그러면 계약서에 쓰고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얼마다. 명시를 그런 것도 하잖아. 명시돼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쓰잖아. 쓰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 있지. 나쁜 사람들은. 사기로 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배째라 그러고 도망가고. 그래서 아빠가 일본 미팅할 때 이제 물어봤다.
만약에 이제 니들하고 우리하고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맺고 하다가 돈이 생겼는데 니들이 약속 계약서대로 안 하면 어떡해? 사기치면 어떻게 돼야 할까? 그 사람들이 눈이 깜빡깜빡 하더만. 아니 그러면 계약을 안 하면 이 위약금이 있으니 위약금을 당신이 받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빠 말은 아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대로 안 하고 위약금도 안 주고 잠수를 타거나 엉뚱한 짓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대면서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진짜? 이 계약서 쓰면 이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계약을 못 하게 되면 위약금을 주면은 끝나는 건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써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본은 계약서를 쓰면 일단 무조건. 지켜야 되는 다른 그런 대로의 믿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뭐 100%뭐 정직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말은 그런 게 있잖아. 알았다 뭐 막 하는데 일본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 우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이잖아. 일본은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가 긍정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미팅할 때도 알겠습니다가 우리는 됐다가 생각하는데 일본은 된 게 아니다. 찍어야 되는 거. 오케이 해서 도장 콩 찍어야 끝나는 거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그게 긍정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다. 하지만 계약서는 지키는 문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재밌네. 네, 오늘 이렇게 일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